오늘 제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하는데요. 자연과 역사,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이 아주 오랫동안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진 바로 거창의 두 은행나무에 대한 전설입니다. 자, 여러분,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. 나무가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린다. 만약 그렇다고 하면 믿으실 수 있겠어요? 수백 년 동안이나 슬프게 울고 있다는 이 나무,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?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. 실제로 전해져 내려오는 묘사를 보면요. 꼭 상여 나갈 때 내는 곡소리처럼 그렇게 구슬프다고 해요. 와, 이 말만 들어도 그 슬픔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오지 않으세요? 자, 그럼 도대체 왜, 무엇 때문에 이런 슬픈 이야기가 시작된 건지 그 근원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. 네, 첫 번째 이야기의 무대는 바로 우는 은행나무가 있는 거창의 연수사입니다. 여기에 무려 600년이나 된 전설이 깃들어 있거든요.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깊은 슬픔을 간직한 채 묵묵히 서 있는 한 그루의 은행나무가 그 주인공입니다. 자, 그럼 전설의 주인공부터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? 여기 연수사에 있는 이 나무, 나이가 약 600살이고요. 높이는 자그마치 38m나 되는 엄청난 크기의 수나무입니다. 와, 정말 어마어마하죠? 그런데 이 나무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단순히 이 크기 때문만은 아니에요. 지금부터 그 눈물 속에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이 나무의 눈물 속에 담긴 이야기. 그건 바로 한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, 즉 모성애, 그리고 한 왕조가 무너지는 비극적인 역사와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. 때는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고려가 멸망하던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. 왕족과 관련된 한 여인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곳 연수사로 몸을 피신해온 거죠. 그런데 이 아들이 아주 비범하게 자라난 거예요. 이걸 눈여겨본 한 노스님이 이 아이는 더 큰 세상으로 보내야 한다고 어머니를 설득합니다. 어머니는 정말 가슴이 찢어졌겠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 결국 이별을 결심하죠. 그리고 아들이 떠나기 바로 전 반드시 돌아오길 기다리겠다는 그 약속의 증표로 이 은행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고 해요. 바로 이 사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나무가 내는 구슬픈 소리가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넋두리, 바로 그 한 맺힌 울음소리라고 믿게 된 겁니다. 6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가시지 않는 그 슬픔이 나무를 통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죠. 근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? 실제로 나무줄기를 보면요. 정말 눈물이 흘러내린 자국처럼 깊은 고랑이 파여 있어요. 마치 전설이 스스로 흔적을 남긴 것처럼 말이죠. 자,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예요. 네, 바로 세 번째 이야기, 서로 마주보는 한 쌍의 나무입니다. 놀랍게도 이 슬픔에 잠긴 나무에게는요,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는 짝이 있었던 거예요.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확 커지게 됩니다. 연수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무촐리라는 마을에 또 다른 거대한 은행나무가 한 그루 더 있거든요. 자, 보세요. 연소사 나무는 600살 먹은 수나무고 여기 무촐리 나무는 500살 된 암나무예요. 이 둘의 관계 뭔가 좀 느껴지시나요? 네, 맞습니다. 이 둘은 그냥 따로따로 서 있는 두 그루의 나무가 아니었던 거죠. 와, 이 이야기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? 전설에 따르면요, 이 두 나무가 멀리서 서로를 마주 보면서 그 먼 거리를 뛰어넘어서 함께 열매를 맺는데요. 한 어머니의 애끓는 슬픔으로 시작됐던 이야기가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떤 거대한 사랑 이야기로 바뀌는 바로 그런 순간인 거죠. 자, 그럼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. 바로 마을의 수호신 신목입니다. 이 놀라운 전설이 어떻게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남지 않고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는 전통으로 이어졌는지 특히 무촌리에 있는 저 암나무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무촐리 마을 사람들에게 이 암나무는 그냥 큰 나무가 아니에요. 마을 전체를 지켜주는 수호신, 바로 신목으로 여겨집니다. 신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신령스러운 기운이 깃들었다고 믿는 신성한 나무를 뜻하는데요. 마을 사람들의 삶과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.
실제로 마을 사람들과 이 나무의 끈끈한 유대감은 아주 구체적인 전통으로 나타나는데요. 무슨 소원이 있을 때마다 이 나무 아래 와서 빌고요. 매년 정월 대보름이 되면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비는 아주 큰 제사, 당제를 지냅니다. 심지어는 매년 나무를 전문적으로 돌볼 유사라는 관리인을 2명이나 뽑는데요. 이분들은 1년 내내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재물을 준비하면서 나무를 보살피는 임무를 맡는 거죠. 와, 그 정성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이 나무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애착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. 1970년대에 연수사에 있던 스님 한 분이 이 마을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. 이 암나무의 씨앗은 우리 절에 있는 짝 수나무의 것이니 우리한테 돌려주시오 하고요.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? 절대 안 됩니다 하면서 완강하게 거부해서 결국 스님이 빈손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나무는 그냥 식물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자존심이자 정체성이다. 이런 의미인 거죠. 결국 이 거창의 2 은행나무는요, 그냥 오래된 나무가 아닌 겁니다. 한 시대의 역사, 사람들의 믿음, 그리고 한 공동체의 정체성이 모두 얽혀있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기념물인 셈이죠. 과거의 슬픈 전설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어주는 한 권의 살아있는 역사책이라고나 할까요? 수백 년 된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한 그루의 나무에 이렇게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걸까요? 자연과 시간, 그리고 우리 인간의 기억이 서로 어떻게 얽혀서 이런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 오늘 들려드린 거창의 2 은행나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